전화 좀 받지. 10분 안에 답 없으면 오해원 방식대로 한다. 아침 대바람부터 어느 호텔방으로 쳐들어가는 한 여자. 나 도착했어. 올라가. 누구랑 있던 나는 상관없는데 난 잠은 지금이라도 내보내. 옷장에 숨기던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녀. 나 들어간다. 드디어 방 안으로 쳐들어가고 일어나시죠, 대표님. 사실 그녀는 재벌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서한예술재단 오혜원 실장. 뭐야 이거? 이만 퇴장해 주실래요? 그녀가 뒤치다거리 해야 할 감님들은 싸우지들 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가 그러면 쓰나. 요렇게 3명이었는데요. 네 남편이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전화를 안 받니? 누구랑 무슨 짓을 해도 연락을 끊으면 안 되지, 우리 사이에. 그 중에서도 혜원과 예고 동기였던 영우는 관리 1순위 대상인 시한폭탄과도 같은 여자였죠. 너 같은 애 친구 겸 신효 노릇이 쉬운 줄 아니? 수시로 바뀌는 그녀의 지금의 애인은 얼굴 반반한 업소남. 험한 걸 당하고 싶지 않음 우리 서 대표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스캔들 정리해주는 건 기본. 이뚝 빼이뚝 없습니다. 뭐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죠. 눈매가 맹하고도 처연한 게 내가 언제 한번 품어줘야겠다. 서 회장의 사적 관심도 체면 차려드리며 눈치 빠르게 알아서 착착. 둘째, 넷째 월요일에 쉬시든가요? 겉으로 보면 혜원은 연봉 1억 이상을 버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처럼 보였지만 하려면 진짜 사랑을 하던가. 사실은 서한 로얄 패밀리들의 온갖 시중을 다 들어줘야 하는 우아한 노비에 불과했습니다. 얼굴 왜 그래? 볼터치를 좀 과하게. 양욱이 손찌검하는 버릇 좀 고쳐놓지? 뭘 그렇게 다 하세요? 그녀가 받들고 있는 또 다른 왕비는 서 회장의 두 번째 부인 예술재단의 이사장이었는데요. 오후 3시 박물관 일정은 불참 통보했고요. 회장님 소집은 7시. 저는 그 전에 갈게요. 법적으로 엄연히 모녀 시간인데 그러고 다니는 거 회장님 아실까봐 걱정이야. 자, 오늘은 토너멘트다. 이서한 그룹의 두 모녀가 모인 자리면 더욱더 긴장을 타야만 했었죠. 어쩌나요? 저는 회장님 돈이 목표인데. 한마담? 당신 민학장하고 어떤 사이야? 쌍년아. 뭐? 다시 말해봐. 나! 미치고. 뭐 이런 일은 부지기수. 회장님 들으세요. 나 이 돌다가 지금을 내려볼 거야.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혜원이었지만 여보 미안. 더욱 불행한 사실은 그녀에겐 매일같이 징징거리는 중2병 남편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놈만 지 제자랑 출연하냐고? 나는 제자 없냐? 남편 강준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대인 서한대학 피아노과 교수였지만 부부 맞니? 한 팀 맞아? 쓸만한 애 나오면 꼭 조인서한테 보내고 말이야. 당신까지 왜 이래? 민학장한테 다 들은 줄 알았지. 항상 혜원의 인맥이나 안목에 기대어 사는 실력은 그리 대단치 않은 사람이었죠. 없어. 이렇게 없나? 그는 이번에 아내 혜원이 발굴한 영재 지민우를 자신이 아닌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같은 학과 교수 조인서에게 보낸 일로 열이 받은 상태였었는데요. 교수님 서재에 계신데. 기운 좀 차리고요. 이런 혜원이 퇴근 후에 기력이 남아있다면 그게 더 이상할 지경. 미친놈이 피아노로 개그하나? 그렇게 남편을 달래다 혜원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미친놈이 아니라 아픈 놈이야. 봐봐. 약지 떨리는 거. 아픈 손이야. 지민우 같은 애들 왜 나한테 안 보내냐고? 당신이 뽑으려면 당연히 나를 줬어야지. 이렇게 봐봐. 나 얘한테 해줄 말이 있어. 님 혹시 건초염? 빨리 병원 가보셈. 건초염을 앓고 있는 듯한 영상 속 주인공에게 그녀는 조언을 해주게 되는데 경험자. 그것 때문에 관뒀다는. 사실 혜원 역시
이염증으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었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나 94년생. 형이라고 불러도 됨? 전공자야? 음대생? 근데 나 좀 치나요? 좀 치는 놈들 많다? 병원이나 가봐. 잘하는데 말해줄게. 아예 퀵인데요. 이거 튜타 400 상온 샘플이요. 예, 지금 출발하거든요. 이 건초염을 앓고 있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는 바로 예, 자리 비우지 말고 받으세요. 예, 예. 피아노라곤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가난한 퀵 배달원 이선재. 됐다 그래. 막기 형 정말 감사. 낫고 있어요. 그 병은 좀 짱인 듯. 무지 싸고 친절한. 형한테 막 잘하고 싶어짐. 선재는 자기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이 막귀형에게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쁨, 알바 중. 오늘 아주 이쁘네. 무슨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 특실에서 고객끼리 이렇게 막 마주쳐도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트센터의 행사인 큰 음악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안주인이에요. 아트센터 주간 행사니까. 재단은 후원이고. 그럼. 재수없어. 모두 음악제 준비에 바쁜 가운데 야, 그 내 책상 위에 교수님 나비 넥타이 있거든. 그래. 저 상현이가 퀵으로. 강준영이 나비 넥타이를 빠뜨리고 오게 되고 뭐 하나씩 꼭 빼먹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퀵 배달을 하는 선재가 마침 이 건물로 배달을 오게 되죠. 준자, 형. 피날레 리허설 했나? 아니 아직. 민우가 우실장 컨펌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야? 걔들은 뭔데 당신한테 리허설 확인까지 받니? 몰아서가 아니라. 혜원이 보기 드문 영재 학생을 다른 교수에게 넘긴 게 아직도 열받는 강준영. 우리 지금 혜원이 씹는 중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없는 명목상 교수라는 자격지심 때문이었습니다. 와이프 인맥만 믿지 말고 실력과 덕망 좀 갖춰봐. 얼마 후 퀵 배달을 마친 선재. 그는 꿈에서만 그리던 평생 와볼 수나 있을까 생각했던 웅장한 음악제 공연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의 가슴을 더욱 벅차게 만든 것은 오혜원이 지도하고 있는 공연 전 리허설 장면이었죠. 지금은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었지만 듣고 보는 안목 하나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였던 오혜원. 아주 좋다. 그럼 됐지? 이제 안심 돼. 네. 고맙습니다. 자석에 빨려 들어가듯 넋을 놓고 보고 있던 선재. 피아노에서 눈을 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데 리허설 다시 하나 보네요. 민우가 고음부 치나요? 어? 그런데 저음부는 화음이 없는데요. 고음부도 간간히 그렇고. 저런 놈 하나가 없다. 조인서 교수님 여기. 그럼 저거 너 아니면 두 명의 칠분량을 혼자 치고 있는 의문의 실력자. 네, 없어요. 조율을 마친 피아노에 손을 댄 선재를 찾기 위해 다들 난리가 나게 되지만 일단 악기 재점검 부탁해줘. 정관이로 풀가동. 사실 강 교수는 대충 들어도 심상치 않은 이 피아노 형제를 꼭 잡아 자신의 채통을 유지시켜줄 제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CCTV 봤어? 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얘가 아까 그 퀵인데. 잡히면 현행범이야. 그러기 전에 잡아. 내가 먼저 봐야겠어. 긴급. 좀 전에 나비 넥타이 받은 사람인데요. 연락 바람. 결국
강 교수에게 딱 걸리고만 선재. 이거 배달 왔다가 일 낸 거지? 다음 날 저기 말이야, 애 하나 봐볼래? 강 교수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선재의 실력을 확인하고자 회원에게 감정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뭐 사실 내가 당신만큼 촉이 좋진 않지만 어제 딱 듣는데 지민우랑 조인서가 같이 치는 줄 알았어. 두 손으로 네 손 연주를 한 거지. 고음부랑 저음부를 번갈아 커버해가면서. 선재는 이렇게 음악제 리허설 때 보았던 회원을 다시 만나게 되죠. 따라와. 너 여기 왜 왔는지 몰라? 하지만 이곳에 왜 불려온지조차 모르는 선재. 들어보고 정할 거야. 벌을 줄지 용서할지. 녹음 녹화한다. 누구 앞에서 제대로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 선재는 뻣뻣한 나무와 같이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좀 친다 그래서 직업사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 안 되겠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선재의 연주. 그런데 남편의 말대로 두 명이 쳐야 할 곡을 혼자서 치고 있었죠. 어제 여기까지 쳤습니다. 정말 네 맘대로네. 너 원래 그렇게 쳐? 아니, 악보 무시하고? 설명을 듣자 하니 더욱 가관. 원래는 이게 두 명이서 쳐야 되는 곡인데 이게 제가 혼자서 치다 보니까 어제 그냥 제가 거기서 들은 대로 이렇게 들렸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꿨고요. 악보도 없이 들은 것을 즉석 연주에 치는 천재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천천히. 저 그냥 다른 거 쳐볼게요. 다른 거 뭐? 악보 외우는 걸로요. 이제 선재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며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데요. 곡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해석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음악으로 모든 곡을 승화시키는 듯 보였죠. 어이가 없다 못해 넋이 나가버린 회원. 같이 들어오시네요?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음대라고 자랑하는 서안음대는 입시 비리와 뒷거래가 만연한 곳이었는데요. 얘는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너무 딸려서. 정유라? 저런 애를 솔직히 너무하지 않나요? 어느 집단이나 깔아주는 애들은 있기 마련 아니냐. 입시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 합격자 명단은 벌써 다 나와 있는 상태였었죠. 걔 엄마가 백 선생이죠? 백 선생이 누구야? 유명하잖아요. 투자 분석가. 이번에는 종목을 확 바꾸셔야 해요. 리스크 감수할 만합니다. 선물로 다 나오세요. 즐겁게 여행 다녀오시면 확 불어났을 거예요. 요즘 네티즌 수사 무서워요? 쓸만한 애들 두어 반드시 끼워 넣어. 그럼 저 할당 한 명 더 주셔야 하는데. 그런 애가 있긴 있어. 확인 중이에요. 확인되면 얘기하자고. 이러한 입시 의혹을 말끔히 무산시켜줄 진짜 실력을 갖춘 합격생 한두 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봐. 용서해줄게. 좀 쳤는지. 정말 몰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선재. 누구한테 배웠어? 그냥 갖고 놀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 나가실 때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집에 피아노가 있었네. 지금은. 유튜브 다운 받아서 100번쯤 치면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혼자 가지고 논 수준이 이 정도라니 회원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았죠. 무슨 말이 듣고 싶어? 하나만 더 치면 안 될까요? 어제 그거. 이거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지? 안 그러면 나 밤새 그러고 서 있을 거잖아.
이제 선재와 혜원은 어제 음악제에서 들었던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을 마지막으로 쳐보기로 하는데요. 서로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호흡. 혜원은 피아니스트로서 꿈을 가지고 질주하던 학창 시절의 벅찬 감정을, 선재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섬세하지만 강한 정신적 교류를, 이들은 강렬한 음악적 전율이 몸 전체를 휘감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혼신의 연주를 마치고 할 말을 잃은 두 사람. 이거 특급 칭찬이야. 미친놈. 혼자서. 밥 먹고 가라시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음악을 제대로 들어준 혜원. 그리고 그녀가 꿈꾸던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다시금 떠오르게 해주었던 선재. 심하게 이쁘네. 왜 페달 안 써? 이건 그냥 그렇게 칠하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음표 사이에. 그게 해석이지. 그런 거지. 열정 3악장 다시 해봐. 틀렸어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스무 살 선재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오늘.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선재는 이날의 가슴 벅찬과 설레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나 지금 미용실로 가. 다음 날 나 이사장한테 얘기 좀 해줘. 이선재 정시 보내려고. 이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선재는 강 교수의 채통을 한껏 올려줄 것은 물론 확인하시면 바로 폐기하려고요. 서한음대의 입시 비리 문제 역시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귀인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전 다른 건 관심 없는데요. 그냥 관심 좀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매우 적절하거든요. 입시 관련 의혹 같은 거 한 방에 날려줄 만큼 해요. 앉아라. 잔뜩 들떠있는 강 교수. 드디어 선재와의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왜 보자고 했냐면 말이다. 정시 한번 쳐봐라. 우리 학교. 1차, 2차 다 100% 실기만 본다. 학비 걱정은 하지 마. 우리 재단 장학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선재는 너무 높아 올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피아니스트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가 웬일이냐? 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뭐? 어딜 가? 대학교요. 저 서한음대 피아노과. 이게 누굴 놀리나 인마. 부강실고 역사에도 없는 짓이야 인마. 쌤! 박담이. 얘 허파에 바람 들었어요? 선재.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입시까지는 이틀 남은 상황. 지금 잠깐 들릴게. 강 교수와 혜원은 시험이나 오디션 경험이 전혀 없는 선재에게 예행 연습을 시켜보기 위해 그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요. 대단하네. 인간 승리다 야 이런 데서. 치는 거 잠깐 보고 갈 거야. 과제곡 못 칠 거야. 슈베르트. 울지 말고 앉아요. 하지만 곧이어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죠. 끈끈끈끈인데. 지점. 나 정말 싫어하거든. 나 밖에서 기다릴게.
뭐가 이렇게 아프니? 발바닥에 막 타는 것 같다. 예. 어머, 내가 할게. 너무 떤다 너. 좀 전엔 제법 과감하더니. 죄송합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연습은 다음날 하기로 하고 혜원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아니, 선생님 거요. 네 선생은 내가 아니라 강준영 교수지. 그런데 싫은데요. 아닌데요. 저는 그날 선생님께 음악회에서 혜원을 처음 본 순간부터 하루도 그녀를 잊지 않았던 선재. 글쎄 내가 왜 네 선생이야. 왜냐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렇게 정해졌어요. 운명적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거죠. 말하고 보니까 너 노글거리지. 아닌데요. 진심인데요. 선재는 그날 저녁 막규영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막규영, 내가 제대로 귀인을 만났어.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난생 처음 제대로 연주를 했는데 그게 대박. 내가 해석을 할 줄 안대.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 이건 혜원의 얘기. 누군데? 오혜원 실장님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너무나 어이없는 우연이었지만 혜원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재미있었죠. 검색 한번 해봐봐. 스펙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더 죽이는 건 카리스마. 나 그런 인종 처음 봐. 여인의 향기. 나 지금 쓰러지기 직전. 맛이 간 거지? 하지만 선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선생님 상사병에 걸린 듯 보였습니다. 사로잡힌 영혼이랄까. 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며 혜원은 선재의 마음을 부풀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나 아직 동정이라 그딴 거 모르지만 실제로 한다 해도 그 이상일 수는 없을 거야. 마지막에 손을 맞춰보았던 슈베르트의 환상곡에서 혜원이 느낀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선재. 여신님이 그걸 아실까? 다음날 서한대 시험 전 예비 소집. 너 꼭 붙어라. 붙어서 도서 대출증 뭐 그런 것도 좀 빌려주고 그래봐. 맞다. 끝났으면 사무실로 가. 직원한테 말해놨어. 선재가 시험 경험이 전혀 없는지라 혜원이 한 번 더 봐주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과제곡 연습하고 있으래요. 저는 택시 불렀어요. 차도 회사에 있고. 마사지 안 갈래? 이선지 한번 봐주기로 했어요. 시험 경험이 전혀 없는 애라. 솔직히 민우보다 낫지 않니? 얘 강선배가 아니라 네가 키울 거잖아. 사실 선재의 수준은 요전에 혜원이 발굴했던 영재 학생 민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기에 그녀는 걱정조차 하고 있지 않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래나? 내가 떠나온 세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어떻게 할 거래. 미안, 나중에 통화해. 화장실 갔다 오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요. 안에 비번 적혀 있잖아.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 나 좀 쉬고 있을 테니까 먹고 와. 잠시 선재가 밥을 먹고 온 사이 소파에서 잠이 든 혜원. 그리고 선재의 심장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CCTV를 보던 경비원에게 포착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씨, 뭐야 이거? 네. 너 뭐 이상한 짓 했어? 춤이라도 췄니? 아니요. 저거 안 보여? 어제 채팅으로 선재의 마음을 알게 된 혜원은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그를 강하게 다루기로 합니다. 어이, 나 천재. 아니 너 천재. 내가 바로 막귀영이거든. 너 긴장했지? 자세부터 엉망이 돼.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박자가 미친 듯이 빨라지지? 허리 끌러. 벚꽃 맞아요? 아주 흑심 사심 잡심이 만발이네.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쳐 줄게.
더 세워. 엉치뼈랑 이거랑 직각으로 만나게. 그때 들어온 강 교수. 뭘 일어서 빠져가지고 앉아. 너 제대로 걸렸다. 벌써부터 그의 귀에는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키웠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넘어갈 때 한 페달. 아주 신났습니다. 빰빰빰빰빰. 그렇지. 당신 먼저 가. 나 이놈 데려다주고. 아닙니다. 좀 바로 가는 버스 있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서 바로 자라. 자, 말 시키지 마. 쪽팔려서. 시험이 내일인데 혜원에게 사심이 있는 것을 고스란히 들켜버린 선재는 영 창피해 잠조차 오질 않았고 뭐 찾아? 손을로 버렸지만 버려서. 버렸으면 쎄발 싸먹든가. 괜히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죠. 아주 흑심 사심 잡심이 만발이네. 내가 아무리 해준 거 없이 고생만 시켰어도 그렇지. 진짜. 내가 너 키우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자야 되거든. 알았어, 잘 자. 다음날 대망의 서한음대 입시날. 아줌마는? 왜? 아들 손녀를 까 손난로를 사러 꼭두 새벽부터 집을 나갔던 선재의 엄마. 나가면 나간다고 말을 하든가. 놀랐잖아 아침부터. 밥 먹고 있어? 금방 갈게. 막 뛰어갈게. 진짜 천천히. 여보세요. 아들이 시험에 늦을까 급하게 돌아오다 결국 일이 나고 마는데. 여보세요. 엄마. 124번 이선재. 10시 대기실 갔습니다. 그때까지 안 오면 자동 실격. 선재 전화 받아. 너 이렇게 소심해? 겁먹었어? 수험번호 124번. 결국 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자동 실격 처리가 되고 맙니다. 찾았어요. 난 못 보겠다. 선재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놈의 피아노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자책하며 모든 꿈을 접고 결국 군대에 가기로 맘먹게 됩니다. 말이 쉬워 군대지. 한창 때 인연 그렇게 보내면 재능이고 나발이고 어딨어? 이렇게 선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혜원으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게 되는데 혜원의 손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한 권의 책. 선생님의 편지에 나는 다시 학교로 갔다. 묵을 곳이 없었지만 어디에서든 연습을 했다. 선재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0세기 최고의 연주자로 거듭난 리으테르의 회고록이었었죠. 어디를 가든 잠자리가 불편하지도 않았다. 스승이 비좁은 아파트에서 신세를 질 때 나는 피아노 밑에서 잤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그의 회고록을 읽으며 선재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음악에 대한 욕망이 가슴속을 헤집고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바로 혜원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저예요. 누구? 너구나. 선재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 보냈던 책 한 권. 책은 받았어? 네, 읽어봤니? 밑줄 치시네. 흔들리더라고요. 다 끊었었는데.
흔들렸으면 됐다. 그러라고 보냈어. 네 재주가 아까워서. 하지만 선재에게 던진 이 작은 불씨는 혜원이 감당하지 못할 강렬한 화염이 되어 다가오게 됩니다. 저런. 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버리잖아요. 너 들어가자. 일단 선재를 집안으로 들인 혜원. 기다려.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생각하던 찰나. 많이 늦으셨네요. 교수님 전화 여러 번 왔댔어요. 네. 보안 켜지 마세요. 곧 오신다니까. 아침에 온다고 그래서 당신 전화 신경 안 썼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 혜원은 서둘러 선재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안 갔어? 이 시간에 널 집안에 들였을 리 없는데.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일로 하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 것도 빼놓지 않았죠. 강 교수님한테 죄송하네요. 저 원래 남의 여자한테 관심 없는데. 남의 여자라니. 선생님이지. 제가 큰 실수했어요. 술도 안 처먹고 맨정신에. 말 안 해줘도 돼. 그 어디 그 전화 좀 해서 차량 통제 좀 잘하라고 해. 이 시간에는 고물 트럭에 폭주를 하더라고. 미친놈인지 도둑놈인지. 허접하네. 오해원. 선재와 어찌해볼 생각은 당연히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절대 기억 안 나지. 한편 서한 로얄 패밀리들의 3중 첩자 노릇을 하는 혜원에게는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는데요. 영우 쟤 웃긴다. 간만에 부부가 같이 와서 아침까지 먹길래 기특하다 했더니 왜 사는지 모르겠어. 참. 특히나 철들려면 아직 멀은 영우. 자유롭게 살기 위해 이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연기하는 중이었죠. 결혼해서 애를 둘씩이나 낳고도 껐떡하면 옛날 얘기야. 원하는 게 뭐냐? 영우 애인한테 이제 만나지 말라고 했다며. 네. 서영우 사생활 관리 역시 혜원의 중요 업무 중 하나. 영우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돈 때문에 딱 들러붙어있는 업소남 떼어내는 게 영 만만치 않았는데요. 영우, 바람 좀 세게 해주지. 내주라고. 김서방한테는 내가 기니 신부름 보낸 걸로 해둘 테니. 어머 정말? 아빠 땡큐. 내 친구 때문에 서운했지. 사실 아침에 생쇼를 한 것도 파리 쇼핑이나 가자. 이놈과 파리 여행 가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었죠. CIP? 기업인 전용 급인실. 클래스 죽이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침 사업차 파리에 가는 계모 이사장에게 딱 걸리고 마는데 저건 뭐니? 혜원이 급하게 나서서 수습해보려 하지만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저 여자 오늘이었냐고. 얼른 인사시켜. 사업자 동행한다. 명숙이 모녀지가 아닌데 이렇게 만나니? 소개할게요. 신우성 씨. 사업장 파트너예요. 뭐 딱 보면 탐 나오는 상황. 저랑 나란히 같이 있는 거 사진 찍어 퍼뜨려봐. 옛날 같으면 저만 하나도 장가들 나이에. 내가 워낙 동안이잖아. 저 탑승 시카.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 일이 마음에 걸리는 혜원. 잘 갔니? 술도 안 쳐드시고 실수한 그날 때문에 선재는 신경이 날카롭기만 했는데요. 오늘따라 매일 들려오던 옆 건물 피아노 소리가 더욱더 귀에 거슬렸었죠. 학원으로 뛰쳐올라가
깽판을 벌이게 됩니다. 나좀 그만 괴롭혀요 진짜! 이거 줄 수가 없어 정말! 당신 인간이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미친놈 아니야? 진짜 제발 좀 들어보세요. 미친놈인데 갑자기 나를 벌쩍 들더니 집어던지고 피하는 의사까지 들어서. 결국 경찰서로 끌려간 선재. 전화 받고 병원에 먼저 갔다. 합의금 견적 내려고. 하지만 합의금 견적은 전치욕주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자그마치 700만 원. 저기 그 교수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될까? 남의 여자라니. 선생님이지. 야,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너. 진짜 그러지 마. 결국 선재는 유치장 신세가 되고 말죠. 혜원 역시 연락이 안 되는 선재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머리 좀 충분히 눌러드려. 사실 선재의 여자친구 다미는 뷰티샵에서 일하는 수습사원이었는데요. 그동안 다미와 고객과 직원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녀가 선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런데 저기요. 아줌마가 친절하셔서 용기를 냈어요. 힘 있는 분도 많이 아실 것 같고. 제 남친이요. 혜원에게 선재의 얘기를 털어놓는 다미. 걔가 사람을 패서 잡혀갔거든요. 잠만 안 잤다 뿐이지. 저는 걔랑 꼭 결혼할 건데 피아노 잘 쳐서 대학 갈 뻔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더니 저는 잘 몰랐는데 교수가 잘한다 그랬대요. 냅두면 감방 가요. 혜원은 그동안 궁금했던 선재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드디어 알게 됩니다. 뭐 하나 알아봐줘. 폭행, 협박, 기물파손, 공무집행 방해로 민사 및 형사소송 고소고발돼 있고요. 관할은 양평경찰서. 바로 선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게 되죠. 이거 뭐냐? 당신 알고 있었지? 사실 조인서 교수는 실력과 인품이 뛰어나 학교에 추종자까지 달고 다니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는데요. 열받지 마. 강 교수는 이런 그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고 항상 자격지심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랑 사니? 이선재일만 해도 그래. 당신이 좀만 신경 썼으면 잡아둘 수 있었어. 선재를 놓쳐 그를 따라잡지 못한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혜원을 달달 볶고 있었죠. 예. 혜원이 미리 손 써둔 선재일로 강 교수는 전화를 받게 되고 그는 버선발로 양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입니다. 제자요? 저랑 같이 국제대회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저 친구는 환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최고의 음대인 서한음대 강 교수의 거짓말은 직방으로 먹혀 들어갔고 당장 합의요. 예. 조 청장님 저 강준영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 결국 선재를 빼내게 되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더니 결국 나한테 손 내밀게 돼 있잖아. 이제 조인서 교수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 근무지 이탈 저 복귀해야 되는데요. 안 해도 돼. 넌 지금 환자거든. 이미 선재의 병역 문제까지 다 해결 봐놓은 상태였었죠. 그때 집에 도착한 혜원. 여보. 무슨 일이야? 내가 다시 건져왔지. 이제 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재능을 배신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저 차 말고 술 줘. 저놈도 좀 먹여보자. 선재의 연주 동영상을 보며 강 교수는 벌써 피아니스트 하나 키운 듯한 표정으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요. 자식. 나야. 네.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 다 잊었겠지 생각하던 찰나. 교수님 연습실에 계셔. 네 연주 보신다. 얼른 가봐. 그날 저한테 왜 화내셨어요? 또다시 그날 일을 입에 올리는 선재.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기억이 안 나세요?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 저 원래 남의 여자한테 관심 없는데. 남의 여자라니. 선생님이지. 너 애야? 생각 없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니? 진짜 많이 헷갈려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읽어주셨어요. 남자는 그럴 때 키스해요. 어눌하긴 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재의 말들은 혜원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기엔 충분했죠. 얘 좀 봐. 당신 옷이 아주 잘 맞아. 앉아라. 술 좀 하지? 자, 돌아온 탕자. 아니, 돌아온 원석. 넌 그냥 내 말 들으면 돼. 학장님이 특례 입학 오디션까지 잡아주셨지. 재단 지원금 나오지. 퍼펙트야. 더 바랄 게 없어요. 또 선재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까 겁이 나는 강 교수. 여기가 뭐 네 집이다 생각하고. 선재를 집에 붙잡아두고 학교를 보낼 생각인 듯 보였습니다. 민학장하고 통화했다. 선재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사실 재단 이사장이나 학교 학장에게도 반가운 일이었는데요. 그러네, 최대한 잘 활용해야지. 그들의 부정 입시 문제를 가려주고 오직 실력 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다는 대대적인 선전 이미지에 아주 제격이었기 때문이었죠. 백 선생 딸 무리하게 집어넣은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제 주변 정리도 좀 해야지. 특히 너 같은 처지엔 여자 문제 컨트롤 못하면 끝장이야. 머릿속에는 오직 음악. 응? 안 취했어. 이제 강 교수는 기분 좋게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안녕히 주무세요. 혜원과 선재는 영 잠이 오질 않는데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저기 혜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선재. 아참, 여자친구 연락해줬어? 응? 어머, 교수님이 깜빡하셨나 보다. 그 전화로 문자가 왔던데 걱정된다고. 신청곡 꼭 쳐드릴까요? 근데 괜찮겠어? 피곤하지 않니? 그녀는 요동쳤던 자신의 심장을 계속 억누르며 쿨하게 선재를 대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제 여친이 문자 보낸 거 죄송합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쳐봐. 같이 잔 적은 없어요. 안 물어봤는데.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하지만 내가 왜? 전 좀 그랬어요. 교수님께서 선생님을 혜원아 이렇게 부르시고 같은 방을 쓰시고. 선재와 혜원을 맡고 있던 봉이는 이렇게 풀려버리고 처음 협주에서 느꼈던 강렬한 전율과는 또 다른 밝고 경쾌한 춤을 추는 듯한 혜원과 선재의 환상적인 연주. 그놈 아주 말을 잘 듣네.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 있어 피아노는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마법의 다리와도 같은 것이었죠. 한 번 더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날 쟤 밤에 연습하는 거 같더라. 그랬나 봐. 그럼 밤새 쳤다는 거야? 그러게. 깨우지 마세요. 이따 오후에 전화할게. 네. 아 그리고 저 퍼스널 샤프 예약 좀 할래? 선재 옷 좀 사주게. 나도 몇 벌 사고. 아 이거 어디 깊숙한 데 두세요. 내 뺄까 겁나. 무슨 보물단지 지키듯 선재를 사수하며 출근하는 강 교수. 그런데 혜원은 집 근처에서 선재의 여자친구 다미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재 있는 곳을 어렵게 수소문해 이곳을 찾아낸 듯 보였죠.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어이 봐야겠다는데 난감하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혹시 아침 전이라면 둘이 같이 먹게 차려주세요. 방문은 좀 열어두세요. 별일이 없겠지만 애들 나이가 나이니만큼. 야! 불려놨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게 핸드폰을 못 받아서 그래. 나 핸드폰 받으면 그때 연락할게. 너 여기서 살 거야? 몰라. 만약에 그런다면 나 너 보러 와서 자고 가도 돼? 처음이 끝내준다면서요? 거의 들으면서 다 외웠다고. 혜원이도 무척 반갑겠어. 아우 실장이 영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당연히 좋지. 어제 다시 보는데 또 울컥하더라고. 한편 어서 와, 오 실장. 안녕하세요. 업소남과 파리에 놀러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무실에까지 끌고 나오신 대표이사님. 이 친구랑 일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 서한 어페럴, 자회사 같은 거. 쇼핑하면서 보니까 야, 셀렉을 어쩜 그렇게 잘하겠니? 뭘 또 쑥스럽게. 듣자 하니 놈에게 회사 하나 차려줄 심산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원제 명품 셀렉샵 같은 건데요. 노트에 끄적거린 걸 마케팅 전략이랍시고 읊어대는데 이게 절대 안 될 수가 없는 게 솔직히 1%들은 쇼핑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번거롭지. 그래서 저희는 최상위 마케팅 전략.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되게 지금 구체적이야. 둘이서 회사 이름까지 지어놨다? 서한의 서, 서영우 신우성의 우, 서우. 어른들께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시면 그때 준비하겠습니다. 너 어디 아파? 네. 속이 좀 거북해서. 연락할게. 야, 왜? 나 정말 토하는 줄 알았다. 그것도 일종의 중독 아니에요? 그렇지. 끊지를 못하는데. 네, 종수 씨. 그때 강 교수에게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교수님 좀 늦으신다고 하셔서요. 급하게 학부모 상담하시느라고. 혜원은 선재를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웬 상처야? 이거 여자친구랑 싸우다. 교수님은 너 아직은 여자친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은요? 난 아니야. 있는 게 좋아. 네가 하루 종일 나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피아노예요. 한 번 더 해요. 아무튼 자 오늘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너무 좋아하면 다 들키지 않나요? 선재는 혜원과의 관계를 한때의 불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키지 않으려고요. 재밌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예, 다 재밌어. 뭐? 정말 괜찮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어딜? 전에 살던 집에 아직 안 나가서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선재가 또 엇나갈까 조바심이 나는 강 교수. 얘 지금 지희 집에 가겠다는데?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혜원은 선재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도 당신 앞에선 좀 웃더라. 나보단 당신이 편한 것 같던데. 자식이 설마 날 거부하는 건 아니겠지? 인내를 가지고 보여줘야지. 사제간의 정이 뭔지 믿고 따른다는 게 뭔지. 솔직히 나도 그놈 쉽지가 않아.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를 언제 봐봤어 말이지. 나 큰 길에서 내려줄래? 지수랑 정이 잠깐 보기로 했거든. 얼마 후 그녀는 친구들을 만난다며 중간에 내리게 되는데요. 지수야. 이거 통신 보안. 너 지금 나랑 만나고 있는 거야. 알리바이 챙겨주라. 하지만 혜원이 찾아간 곳은 바로 선재의 집 앞이었죠. 너한테 꼭 해둘 말이 있어서. 너 아직 전화 안 되잖아. 앞으로 따로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고. 왜 없어요? 난 네 선생님으로 온 거다. 진짜 꼼꼼하다. 올라오세요.
문 닫으셔야 되는데. 주님들이 들어온댔지? 네. 손 닦으세요. 아무래도 혜원이 선재와의 선을 긋기 위해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선생님으로서의 조언이었을 텐데요. 할 얘기가 뭐냐면 넌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 네가 바라봐야 하는 건 오해연도 아니고 서한음대 오디션도 아니야. 그런 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면 되고 국제 콩쿨 나가야지. 지민우는 걔 알지? 음악제 때 봤을 텐데. 걘 올해 11월 제네바 콩쿨에 나가. 같은 달 15일부터는 차이코프스키, 8월엔 민헨, 10월엔 쇼팽. 숨도 쉬지 않고 콩쿨 대회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혜원.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야.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란 뜻에서.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어른 사람으로 보이려고. 선재의 눈에는 이런 혜원이 오히려 안타까워 보였죠. 무슨 뜻이야? 저는 선생님한테 100% 진심이라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어른인 척도 마시고 그냥 저 사랑하시면 돼요. 미칠 거 없잖아요. 분명 제가 더 사랑하는데. 그녀가 어렵게 빙빙 돌려가며 했던 말들을 선재는 아주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즐겨? 네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얼마 후 선재는 자신이 그동안 연주했던 곡들을 혜원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저 컴퓨터 연결할 거거든요. 그동안 이거 보고 계세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네? 제가 많이 사랑하죠, 엄마를. 현재형이네. 그럼요. 엄마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들이대지 마. 네? 엄마들은 아들이 그러는 거 못 참아. 20살 연상 좋아한다 그러면 무지 슬퍼하실 거야. 이거 헤드폰으로 들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들으실래요? 말 돌리지 말고. 선재의 연주는 마치 혜원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거려주는 세레나데와 같이 느껴졌죠. 남편과 아웅다웅 다투던 일도, 눈치 보며 삼중첩자 노릇을 하던 일도, 영우의 진상 짓거리들도 말끔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마법의 세레나데 말이죠. 특히나 선재만의 독특한 해석과 감성이 들어간 이 리스트의 스페인 광시곡은 아마추어의 연주라고는 믿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오디션 레파토리 이거로 해라. 괜찮았어요? 그럼. 일로 와, 한 번 안아줄게. 과일이야 이것저것 챙겼어요. 간식거리를 하셔서. 됐어요 이제. 같은 시각 강준영 역시 선재를 볼 생각에 그의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죠. 일로 와, 한 번 안아줄게. 제가 안아드릴게요. 가야겠다. 오늘 내가 한 얘기 명심해. 목표를.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선재와의 교감. 이제 막 제대로 된 천재 제자를 두게 되었지만 모든 사실을 알아버리게 된 강 교수.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2014년작) JTBC 드라마 밀회 1회에서 6회까지 내용이었는데요. 불륜이라는 소재 때문에 당시 숱한 화제와 갑론을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작품입니다. 겉으로 보면 불륜이 주된 골격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드라마는 상류층의 실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사회 풍자적 면모가 강한 작품인데요. 유아인 배우의 섬세한 연기로 표현된 순수함과 상류층의 뒷거래가 난무하는 추악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는 혜원의 심리 또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 수준 높은 사회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아인 배우 캐스팅 당시 영화 베테랑에 이미 캐스팅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제작자에게 양해를 구해 두 작품을 같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미래 속 유아인 배우의 실제와 구분이 안 가는 피아노 타건 연기는 음악업계 전문가들에게
찬사를 받을 정도였었다고 하네요. 미래는 JT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시아무비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